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 이제 네 번째 시간으로 원가의 배분 들어가겠습니다. 원가의 흐름 정리하고 오셨죠? 원가 흐름, 자, 재노경, 재료원가, 노무원가, 경비 합쳐서 제공품, 제조간접비. 다시 제조간접원가가 제공품으로 넘어가고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원가 이런 순서로 가고 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이번 시간에 원가의 배분인데 원가 흐름으로 따지면 직접 원가랑 간접 원가를 분리했었죠. 다시 말로만 하면 또 증거가 안 남으니까 재노경 소비액이 직접비와 간접비로 구분을 한 다음에 직접 원가와 간접 원가를 구분한 다음에 직접 원가는 제공품으로 갖고 간접 원가는 제조 간접 원가로 왔었죠. 그리고 이 제조 간접 원가는 다시 또 원가의 흐름상 무조건 제공품으로 넘어간다고 했었잖아요. 자, 바로 이 순간, 지금 이번 시간이 여기입니다. 제조 간접 원가에 해당되는 걸 제공품으로 넘겨주는 이 과정에 속한다고 보시면 되고, 자, 이제 원가 배분으로 갑시다. 원가 배분. 앞에서 1강인가 2강인가 2강이었나? 원가 대상, 원가 집합 이런 용어가 있었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서 원가 배분. 원가 배분은 공통적으로 발생한 원가, 공통원가를 일정한 배분 기준에 따라 원가 대상이 뭐였죠? 제품이 제일 대표적인 거였고, 제품 말고 부문 또는 앞에서 왜 프로젝트 프로그램 이런 거 있었잖아요. 어쨌든 대상에 대응시키는 공통적으로 발생한 간접 원가를 각 제품별로 부문별로 배분하는 거, 나누어 주는 겁니다. 저기 우리 여러분 술 먹으러 가서 n분의 1 n빵 하는 거, 그거랑 비슷한 원리지요. 자, 그 다음에 제품과 부문이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통과. 그 다음 원가 배분의 목적, 교재 지금 28쪽입니다. 다시 28쪽에 보면 그 1번 그 표 밑에 써 있네. 지금 전통적으로 제품이나 부문, 아까 했던 거. 제품이나 부문을 위주로 했다면 요즘은 그 뒤에 컴퓨터를 활용한 정보화가 돼 있으니까 자료 획득이 쉬워지고 경영자들이 다양한 원가 정보를 요구함에 따라 원가 대상이 제품이나 부문뿐만 아니라 자, 활동별, 작업별, 서비스별, 프로그램별, 프로젝트별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있더라 이거죠. 참고하시고 자, 목적으로 갑니다. 목적은 원가 배분의 궁극적인 목적은 결국은 경영자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경영 의사결정, 그리고 원가 관리회계가 기본적으로 외부 보고가 아니라 내부 관리 목적이었잖아요. 의사결정에 필요한 자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특히 외부 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평가하고 매출 원가를 올바르게 계산하기 위해서. 지금은 원가 회계를 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회계죠. 회계가 외부, 크게 나눠서 우리 회계는 외부 정보 이용자를 대상으로 하는 재무 회계가 있고, 그리고 내부적으로 관리 회계가 있고, 이런 거 두 가지로 분류한다고 우리 첫 시간에 있었죠. 그러고 첫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안 했구나. 이건 했는데 빼먹은 말이 있었네. 나중에 보면 생각나. 재무 회계, 관리 회계인데 우리 원가 회계는 재무 회계적인 측면도 하긴 했어요. 앞에 있었어요. 재무회계적인 측면도 있고 관리회계적인 측면도 있다. 그런 얘기 했었고, 그 중에 관리회계 쪽하고 연관이 깊고 내용도 얼마 안 돼서 보통 두 개를 묶어서 한다. 이런 얘기 비슷한 건 했었죠? 돌려보시면 있어요. 1강에 비슷한 건 했어요. 어쨌든 근데 다시 와서 근데 궁극적으로 관리회계도 일단 내부고, 관리회계는 내부고 재무회계는 외부라고 했지만 궁극적으로 회계 자체는 외부에 보고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잖아요. 내부적인 관리 정보, 원가 관리 정보를 통해서 결론은 만약에 여러분이 투자자들 주주고 제가 경영자, 관리자, 공장을 운영하는 관리자다. 그럼 제가 이제 여러분이 투자해 준 돈을 가지고 열심히 생산 설비 갖추고 제품을 만들고 관리해서 제품을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서 돈을 벌어서 바로 여러분 주주들의 부의 극대화, 이익의 배당 이런 걸 신경 써야 되잖아요. 그 성과 보고를 해야죠. 어쨌든 외부에 보고하는 건 필수입니다. 외부 보고를 위한 재고자산, 제품 제조 원가가 얼마고 현재 기말 재고의 제공품 원재료 재고액이 얼마다 이런 거, 또는 매출 원가, 손익 계산할 때 매출액과 매출 원가를 올바르게 산정해야죠. 그리고 두 번째, 최적의 자원 배분을 위한 경제적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 제공, 제품 가격이나 선택에 관련된 의사결정, 경영자나 관리자, 부문 책임자 또는 종업원의 동기부여와 성과평가,
동기부여는 돈이죠. 아, 돈만 많이 준다면 까일 거. 근데 꼭 그렇지 않죠. 돈을 공짜로 많이 줄 리는 없어요. 다 대가가 있는겨. 그죠? 여러분도 그래서 이직을 하거나 취업을 할 때 돈이 중요하죠. 아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니까. 근데 돈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요즘은 또 안 그렇잖아요. 요즘 워라밸이니 뭐 해서. 사실 저 강의하는 입장에서는 저는 어릴 때부터 강의해가지고 사실 그런 쪽에 스트레스는 크지는 않았어요. 사실은 강의실에서만 뭐 누구한테 막 타치받고 이런 건 아니니까. 근데 일반 사무실은 안 그렇죠. 아, 저 인간 때문에 내가 못 다니겠다. 이런 사람이 항상 있죠. 그죠? 있어요. 저도 뭐 이 나이까지 살았는데 왜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돈만 보고 가지는 마라. 돈 많이 주는 건 다 이유가 있고, 그죠? 그러니까 적당히 약간 다른 걸 좀 균형을 찾아서 일과 뭐 어쨌든 돈도 돈이지만 다른 쪽을 내가 좀 어느 정도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잘 보시고 하세요. 동기부여. 이 성과평가가 제대로 돼야만 종업원들의 동기부여가 되고 그 사기가 높아지고 그럼 사기가 높아지고 분위기가 좋을수록 제품도 품질이 좋아지죠. 그래서 예전에 많이 들었던 얘기 고객 만족 많이 들었죠? 고객 만족 좋죠.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을 생산해서 팔고 그래야 우리 제품, 우리 브랜드, 우리 기업 가치가 높아진다. 였는데 요즘은 왜 종업원 만족 시대 이런 얘기를 하죠. 종업원 만족 시대 들어봤어요? 종업원이 만족해야 회사가 잘 돌아가고 그래야 제품 생산도 잘 되고 뭐 이런 경영 관리, 경영 쪽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뭔 얘기 하나 아실 거예요. 아이 그거 몰라도 그냥 그런 게 하세요. 이거. 그냥 아무 생각 없어도 좋으니 그냥 한두 번 소리 내서 읽어보세요. 넘어갑니다. 제목이 자꾸 달라지네. 3번이 원가 배분 과정입니다. 제가 이거 맨날 이거 안 보여. 원가 배분 과정. 죄송해요. 원가 배분 과정입니다. 제가 복사 붙여넣기를 하는데 승질이 급해서 죄송해요. 교재 29쪽입니다. 29쪽. 여러분 그 책에 있는 그림이에요. 먼저 원가 배분 대상을 설정하고 배분한 원가를 집계하고 그리고 이제 배분하면 되죠. 뭐 외워야 되는 건 아닙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 원가 배분할지 대상 선정, 두 번째 배분할 원가가 얼마인지 원가 집계, 그리고 세 번째 배분하면 돼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그리고 4번 원가 배분 기준. 원가 배분 기준에 가장 중요한 건 인과관계 기준. 원가가 발생한 원인이 있을 거 아니냐. 그 원인을 추적할 수 있다면 그 원인을 추적해서 배분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여러분 규제에 자 29쪽 4번에 1번 인과관계 네 가지가 있어요. 일단 그 네 가지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 네 개 있죠. 그것만 나올 수도 있어요. 제조간접 원가 배분 기준, 원가 배분 기준에 뭐가 있다. 우리 시험에요. 어떤 거는 솔직히 상당히 어려운 것도 있어요. 당연하죠. 네임밸류가 재경관리사 하면 사실 솔직히 회계사 세무사 고시 공부 빼고 그건 고시예요. 근데 은근슬쩍 우리 재경관리사를 거기다 끼얹지는 마요. 그건 안 돼. 우리는 한두 달 바짝 당겨서 하면 되지만 회계사 세무사는 한두 달에 되는 사람은 없을걸요. 드물걸요. 제가 본 사람 중에는 1년 준비해서 된 사람은 상당히 잘하는 편이고 1년 6개월이나 2년 걸려서 한 사람도 정말 잘하는 사람이고 보통 3, 4년씩 하고 막 이런 사람이 천지니까 많이 한 사람은 7, 8년 한 사람도 봤고 어쨌거나 기본적으로 최소한 1, 2년 하는 건데 우리는 한두 달 바짝 하면 돼요. 은근슬쩍 갖다 끼워붙이지 마요. 안 돼. 좀 그건 자제하시고 어쨌든 근데 그래도 우리 시험에 그 고시 공부를 제외하고는 재경관리사 그러면 웬만한 중소기업 내지는 뭐 완전 대기업은 아니어도 뭐 강소기업 어쨌든 중소기업의 일반적인 회계 담당자들이 그래 재경관리사도 공부했으면 그래 기본적인 베이스는 있구나 이렇게 인정을 할 정도로 네임밸류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험 문제도 어려운 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40문제잖아요. 어려운 문제가 많은 것도 있지만 어떤 건 너무 쉬운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거 제목만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이렇게 4개 딱 써놓고 틀린 걸 찾아라. 이런 문제도 나옵니다. 많이 나옵니다. 그런 문제. 우리 시험 보는 사람 좋은가? 어쨌든 그런 거 많이 나와요. 다시 인과관계로 갑니다. 인과관계는 첫 번째 줄 공통원가의 발생 그리고 원가 대상을 우선은 제품이라고 생각을 했죠. 제조간접 원가와 이 제품 사이에 추적 가능한 명확한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면 그 인과관계를 배분 기준으로 삼아라. 가장 이상적인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다. 그럼 여러분 집 생각해봐요. 여름에 집에 에어컨 빵빵 트세요? 근데 못 트는 사람 있죠. 에어컨 틀면 틀지 마! 꺼! 이런 사람 있죠. 왜 샀어 에어컨을? 뭐 하나 샀어? 근데 왜 못 키게? 전기요금 많이 나오니까. 바로 그거죠.
저 에어컨을 많이 틀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요. 그럼 전기요금 나오는 원인 대부분 에어컨 트는 시간이에요. 시간. 만약에 한 시간씩 매달, 한 시간씩 매일 틀었을 때 한 달에 얼마. 근데 하루 8시간 틀었을 때 한 달 얼마. 인과관계가 있잖아요. 그럼 그 에어컨 가동 시간. 공장으로 따지면 기계 돌아간 시간 같은 게 있어. 공장도 냉난방을 하죠. 그럼 공장의 냉난방 시간 이런 거를 추적을 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는 거죠. 추적할 수 있다면. 근데 그게 아니면 수혜 기준. 수익자 부담 원칙이라고 들어봤어요? 수익자 부담 원칙. 여러분 교재에는 발생된 공통원가로 인하여 원가 대상에 제공된 경제적 효익을 측정할 수 있는 경우에 그 제공된 효익의 비율에 따라 배부한다. 수익자 부담의 원칙. 이익을 본 쪽에서 많이 부담해라. 만약에 밥값을 내는데 그냥 5명이 가서 밥값이 20만 원 나왔다. 뭐 먹었지? 어제 20만 원 나왔어. 술하고 같이. 그러면 그냥 n분의 1로 하자. 5명이랬죠? 그럼 n분의 1 하면 4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건 단순하잖아요. 근데 그거 말고 예를 들어서 나는 한 잔을 먹어도 기분이 좋아. 알딸딸하니 기분 좋아요. 그럼 내가 낼게. 내가 많이 낼게. 이거죠. 수혜 기준. 기분 좋은 사람이 더 내라 이거죠. 혜택을 본 사람이. 근데 여기서는 좀 술그렇기는 그렇고 예를 들어 최고 경영자 급여를 각 사업부에 자기가 맡은 사업부의 영업이익 이익이 큰 쪽 아니면 쉽게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광고를 했어. 광고를 했는데 A 사업부가 있고 나중에 사업부제 뒤에서 배웁니다. A 사업부, B 사업부, 반도체 사업부, 가전 사업부가 있어요. 근데 광고 전 매출액과 광고 후의 매출액 여기는 1,000억이었는데 1,200억이 됐고 여기는 2,000억인데 2,700억이 됐어요. 똑같이 이제 전체적인 기업 이미지 광고 했는데 이 광고 효과를 만약에 측정할 수 있다고 가정했을 때 여기는 200이 증가했는데 여기는 700이 증가했죠. 그럼 이쪽에 혜택을 더 많이 받다고 볼 수 있잖아요. 야, 그럼 이쪽에서 더 많이 부담해라. 그게 바로 수혜 기준, 수익자 부담, 혜택을 본 쪽. 내용은 안 나와요. 그다음 부담 능력 기준은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한마디로 그냥 우리 개인적으로 하면 돈 많은 놈이 더 내라. 돈 많이 버는 놈이 네가 좀 더 내. 뭐 이런 거죠. 자, 부담 능력. 원가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 즉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을 기준으로 배분하는 것이고 상대적 판매가치법, 순실현가치법. 이게 뭔 소리니? 혹시 원가 얘기를 배웠던 분들은 나중에 뒤에 보면 순실현가치 NRV 최종 판매 가격에서 추정되는 최종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또는 판매 비용이나 추가 가공비 이런 게 있어요. 언젠가 또 하게 됩니다. 이런 걸 뺀 순실현 가치를 기준으로 배분하자. 이런 것들이 부담 능력 기준. 예를 들어 수익을 많이 창출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그냥 영업부가 있고 관리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눈에 보이는 수익은 영업부에서 창출을 하죠. 영업사원들이 나가서 영업을 뛰어가지고 매출을 올리잖아요. 근데 나는 사무실에 앉아서 관리하는 사람이야. 근데 직접적으로 내가 나가서 영업하는 건 아니니까 수익으로 따지면 영업부서가 훨씬 많이 수익을 올리고 여기는 관리부서니까 눈에 보이는 수익이 거의 없단 말이죠. 그럼 야 니네들은 별일 아니네. 그럼 월급, 성과급 배제해. 이러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관리직은 관리직대로, 영업직은 영업직대로 자기 할 일 열심히 하니까 잘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여기는 상대적으로 수익 창출 능력 여기는 적고 여기는 많으니까 그거에 비례해서 원가로 부담하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 다음 공정하고 공평하게, 공정성, 공평성, 공정하고 공평하게 배분해야 된다. 근데 우리 시험에는 제목 4가지. 인과관계 기준, 수혜 기준, 부담 능력 기준, 공정성과 공평성 기준 4가지 제목 나옵니다. 이런 걸 하나하나 외우는 방법 어떻게 외우냐 이게 연구하지 말고 그냥 자꾸 읽어보시다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연한 얘기니까. 어쨌든 넘어갑니다. 그 다음 교재 29쪽으로 와서 원가 배부 기준의 세분화. 혹시 세발낙지 아세요? 세발낙지가 뭐다 하냐고 했더니 발이 3개인 거예요. 다리가 3개예요. 그런 사람 없겠죠 설마? 그게 아니에요. 세자는 가느다랄 세, 가느다라타 이런 뜻이에요. 세분화, 자세히. 원가 배부 기준이 대충 하는 게 있고 자세히 하는 게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계속 술값 얘기하네. 술값 20만 원 나왔어. 20만 원 나왔는데 5명이 가서 먹었어요. 5명이 가서 먹었는데 야, 우리 제일 쉬운 방법. 야, n분의 1로 하자. 5명 갔으면 5분의 1 나눠서 한 사람당 4만 원씩 하자. 간단해도 좋죠. 에이, 그래도 우리 배운 사람이잖아. 야, 우리 그러지 말고 야, 마신 술 양에 비례하자. 마신 병에 비례하자. 병.
소주 마셨어, 소주 마셨는데 10병 마셨어요. 야, 그럼 나는 2병 마셨으니까 가서 봐. 20만 원을. 자, n분의 1은 n분의 1인데 아까는 5명 기준이고 지금은 자, 소주가 총 10병을 마셨어요. 그럼 한 병당 따지면 2만 원 꼴이네. 안주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2만 원 꼴인데 2만 원 꼴인데 제가 2병 마셨으면 그럼 나는 4만 원 내는 거야. 나 3병 마셨어. 여러분 요즘 뭐 서너 병씩 마시는 사람 많더만. 어쨌든 남는 술 있으면 좀 보내줘요 그냥. 예. 어쨌든 이렇게 하면 2는 4, 2, 3은 6만 원 내는 거지. 먹은 만큼 비례해서 내는 거죠. 그럼 얘보다는 얘가 조금 더 합리적이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나는 한 병 먹었어. 그럼 2만 원 내는 거죠. 먹은 양에 비례하니까. 그냥 이건 그거에 상관없이 그냥 인원수대로 나눈 거니까 이건 간편하고 요거는 조금 세부적까지 그런데 조금 자세해졌죠? 근데 아니야. 우리 배운 사람들이 이러면 너무 간단해. 이러지 말고 자, 나눠보자. 그래서 술값. 술이 6만 원이에요. 술값만. 근데 10병 마셨다며 10병. 그중에 제가 3병 마셨으면 10분의 3이니까 18,000원. 아, 싸네. 아닌가? 6,000원이에요? 너무 비싼데? 했으니 어떻게 넘어가. 비싼데 여기는 소주가 비싼데요. 그 다음에 안주가 13만 원 나왔어요. 13만 원. 무슨 안주인지 모르겠어요. 뭐지 근데? 삼겹살. 입이 싸서 그 먹는 게 맨날 그런 거밖에 없어. 삼겹살. 또 뭐 찌개. 뭐 있죠? 아는 게 없네. 삼겹살은 어떻게 나눠야 되지 이걸? 삼겹살 몇 천 먹었냐? 몇 그램 먹었냐? 이걸 다 재야 되는데 누군가는 술 취하면 안 돼. 정확하게 요놈 몇 개 먹고 요놈 몇 개 먹고 몇 번 먹고 다 알아야 돼. 이거 골치 아픈데? 이거 그램수로 해요? 몇 번 먹었냐? 횟수로 해요? 어떻게 해요? 힘들죠? 그냥 이건 인원수로 하자. 그냥 5명이니까 5분의 1. 어쨌든 그건 정하기 나름이에요. 이렇게. 아니면 잔수로 할까? 이거 병으로 하지 말고 잔으로 할까요? 너 몇 잔 마셨어? 나 2잔. 너 몇 잔 마셨냐? 27잔까지는 알겠는데? 어쨌든 누가 쉬고 있어야 돼. 그죠? 어쨌든 세부적인 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어쨌든 이거 따로따로. 3이 아니지? 이렇게 나누는 거지 지금. 그 다음 이건 얼마지? 26,000원. 그리고 10,000원은 뭐냐? 음료수나 공깃밥. 난 안 먹었어, 근데. 누구 10병, 아니지, 음료수 10잔 또는 뭐 공깃밥 10개. 근데 난 안 먹었어, 빵. 나 안 낼 거야. 그럼 나는 이만큼 내는 거지. 44,000원. 어때요? 단순하게 인원수라는 것보다 마신 병수라는 게 조금 더 인과관계를 반영했고, 그거보다는 좀 세부적으로 할수록 원가가 더 정확해지죠. 그러려면, 누군가는 안 취하고 정확히 적고 있어야 돼. 즉, 이거를 원가를 집계할 수 있는 시스템이 다 돼 있어야 가능한 거죠. 사실은 지금 술로 얘기했지만 술값이 아니라 이게 원가라면 자 이제 제일 먼저 할 건 이겁니다. 단순한 거. 근데 나중에 할 건 이겁니다. 세부적인 거. 그리고 전문 용어로 하면 다음 시간에 나오는 이게 바로 ABC예요. 활동원가입니다. 활동원가. 세부적으로 원가 발생하는 걸 원인별로 따로따로 집계합니다. 따로따로 집계한 다음에 각각 이렇게 서로 합리적인 배분 기준을 선택해서 배분하는 게 잠시 다음 시간에 나오는 ABC입니다.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술값은 잊어버리시고 원리가 그렇다고요. 우리 생활 속에 여러분 n분의 1은 누구나 할 줄 알잖아요. 그거를 이제 회계 용어로 바꾸자니 조금 어려워 보일 수도 있지만 결론은 상식하고 다른 점이 없습니다. 상식 그대로입니다. 회계 용어로만 바꿔주면 돼요. 자, 다시 와서 세분화는 자세히 하면 원가 계산이 정확해집니다. 핵심이 요거예요. 정확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원가, 아까 배부 기준이 뭐 이제 어떻게 할 거냐, 몇 개로 나눌 거냐 여러 개가 되잖아요. 배부 기준 수가 늘어나고요. 그만큼 원가를 산출하는 비용이 늘어납니다. 술 안 채고 누군가 자세히 적고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단순화하면 당연히 간단합니다. 비용은 줄어들어요. 그리고 정확성은 감소되죠. 그러니까 정확성을 강조하면 세분화로 가야 되는 것이고 원가 계산을 단순화 강조하면 단순화해야죠. 복잡하게 하면 안 되죠. 어쨌거나 세분화와 단순화 이 개념이 29쪽 내용이 쭉 나오는 거고요. 넘어갑니다. 30페이지. 자, 이제 제조간접원가의 배부 갑니다. 넘어가고. 자, 제조간접원가는 특정 제품이 아닌 여러 제품의 공통적으로 발생한 것이 제조간접원가고, 이제 우리가 나눠줘야 됩니다. 나눠줘야 되는데, 자, 실제 발생한 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넘어가면은 예정, 가로 2번 예정 원가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술값 계산하는 n분의 1하고 똑같아요. 다만 그 n이 사람 머릿수를 기준할 거냐,
마신 병수를 기준할 거냐 아니면 안주의 양을 기준할 거냐 이렇게 기준을 정하게 나름이듯이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 각 제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고 제품 만드는 데 소요된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기 뭐라 막 써놨죠? 제조간접원가. 자, 특정 제품이 배부할 제조간접원가. 김종화가 부담할 술값. 똑같은 거죠. 김종화를 제품으로 생각하면 김종화라는 제품이 제조간접원가 얼마 부담해야 되냐. 이거는 제조간접원가 합계, 술값 합계를 배부기준 합계로 나눈 다음에 자, 김종화가 부담할 배부기준. 만약에 병수라면 자, 총 술값 20만 원에 아까 했던 거. 배부기준이 병수야. 총 10병. 그중에 김종화가 마신 거 3병. 똑같은 거예요. 그거를 용어로 바꾸니까 제조간접원가 합계 곱하기 배부기준 합계분의 특정 제품 배부기준 이렇게 말이 된 거죠. 이때 배부기준은 재료원가가 될 수도 있고 노무원가가 될 수도 있고 이거 합한 직접원가 총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결국은 n분의 1이에요. 잠깐 이걸 다시 쓸게요. 이걸 똑같은 걸 다시 쓸게요. 결론은 특정 제품이 배부할 제조간접원가 제조간접비 배부액 구하는 공식 어떻게 됐었죠? 조금 전에 제조간접원가 합계를 제조간접원가 합계 곱하기 n분의 1이었잖아요. n분의 1 항상 원래 숫자식을 쓸 때는 a 곱하기 b분의 c a 곱하기 b분의 c 이런 패턴을 쓰면 좀 있어 보이는데 조금 없어 보이게 쓰면 제조간접원가 합계를 배부기준 합계로 나눕니다. 배부기준 합계로 나눕니다. 그러면은 떨어지는 배부율이 나와. 이걸 배부율이라고 그래요. 배부율. 예를 들어서 술값이 20만 원 나왔어. 근데 마신 병수가 10병이야. 그럼 20만 원 나누기 10병 하면 한 병당 얼마 꼴이냐. 2만 원이네. 그걸 배부율이라고 합니다. 배부율. 그래서 여러분 교재에 배부율은 그 위에 그 박스 위에다가 써드렸습니다. 어쨌든 배부율. 여기에다가 배부하고자 하는 특정 제품 배부기준. 특정 제품 배부기준. 예를 들어서 김종화가 마신 병수 이거죠. 자,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합계를 배부기준 합계로 나눈 다음에 배부율을 구하고 거기에다가 누가 배부할 누가 부담할 원가 따로따로 뭐 김종화, 이머시기, 박머시기, 임진강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렇게 해서 얼마씩 배분하는 거죠. 이렇게 같은 겁니다. 이 공식이에요. 제가 배부율이라고 하나를 더 썼을 뿐입니다. 그리고 배부기준이 크게 나눠서 금액을 기준하는 가액법이 있고 시간을 기준하는 시간법이 있을 뿐이지 공식을 따로따로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도 두 가지입니다. 사람이 작업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직접 작업 시간법이고 기계가 돌아간 시간을 기준으로 하는 게 기계 작업 시간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 공식을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만약에 시간법이면 작업시간으로 나누면 돼요. 제조간접원가 나누기 작업시간 합계 이런 식으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예정배부. 예정배부도 우리 시험에 나옵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배부도 당연히 이 문제에서 기본 2-3개씩은 나옵니다. 기본 2-3개. 많이 나올 때 4개도 나올 수 있고 아직 할 게 많아요. 자, 예정배부법인데 예정배부 같은 겁니다. 자, 예정배부법은 지금 우리가 아까 했던 이 제조간접원가는 아까는 안 썼지만 결국은 실제 발생한 제조간접비, 실제 발생한 배부기준 합계. 그럼 그게 배부율이 실제 배부율이 됐던 거예요. 우리 원가 계산은 여기다 따로 쓰면 원가 계산은 여러 가지 분류가 있지만 그중에 시기 앞에 2강인가 거기도 있긴 있었어요. 이 시기에 따라 실제 원가 계산이 있고요. 이제 앞으로 계속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 해야 될 예정 원가 계산이 있어요. 실제 원가 계산은 사후에 죽은 다음이 아니고 일 끝나고 일사자 죽을 사 아니에요. 일사자. 자, 사후에 작업 끝나고 하는 거고 예정 원가는 사전에 미리 하는 겁니다. 사전에 미리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원가는 작업 끝나고 나서 하는 거고 결론은 얘는 외부 보고 목적. 우리 회계의 궁극적인 목적은 외부 보고니까 외부 보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중요한 건 예정 배부. 예정 배부는 사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제가 옷 장사를 한다. 옷 장사가 아니라 옷 제조 판매 생산을 합니다. 그럼 이 옷을 하나 만들려면 원가가 얼마 들어갈까?
과거의 경험이나 자료,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 내가 지금 경험상 제가 달인인데 제가 30년을 한 달인인데 딱 보면 견적 나오죠. 그래 이거 만들려면 재료나 인건비나 해서 얼마쯤 되겠지. 그리고 만약에 내년 목표를 정하고 좀 중장기로 3년, 5년, 10년 뒤에 목표를 정하고 할 때 그냥 너무 멀리 가면 그렇고 내년 거 지금이 한 10월쯤 됐다. 그럼 10월도 좀 늦은 감이 있는데요. 내년 목표를 세워요. 그럼 내년도에 생산 목표가 이 정도인데 이거 하려면 재료가 얼마나 들어갈까? 그리고 인건비 얼마나 들어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재료값이 평균적으로 지금까지 몇십 년 경험 삼아 봤을 때 내년에도 이 정도는 오르겠지. 여러 가지 예측과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인건비도 노사 이제 협의에 따라서 임금 협상을 해서 임금을 좀 올려주겠죠. 그러면서 내년에 얼마쯤 더 늘어나겠지. 이런 걸 다 고려합니다. 말 그대로 예상을 해야죠. 예상을 해서 여러 가지 계획 세우고 예산안 이런 게 쭉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예산을 먼저 일단 세웁니다. 그래서 이 예산이 내부적인 의사결정, 의사결정이나 원가의 관리나 통제, 그리고 성과, 평가 이런 거를 위해서는 예정원가가 필수입니다. 여러모로 예정원가는 필수예요. 합리적 예산치를 제대로 정하고 그리고 나중에 실제 원가가 발생하면 실제랑 비교해서 예상한 것보다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 또는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예정이 없다면 실제만 가지고 원가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난달에 500만 원 팔았고 이번 달은 1000만 원 팔았으니까 이번 달 늘었다? 이게 아니라 지난달은 예를 들어서 5개 팔았고 이번 달에 10개 팔았다. 이게 뭔 소리야. 어쨌든 실제 발생한 원가만 가지고 이걸 가지고 원가가 늘었다 줄었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한 개를 만드는데 원가가 원래 예상할 때 여러 가지 자료를 참조해서 1,000원인데 이번 달에 1,200원 들었으면 왜 200원 더 들어갔을까? 분석이 들어가는 거지. 지난달은 1,000원인데 이번 달은 1,200원이니까 무조건 늘었다. 이건 아니죠. 지난달보다 재료가 올랐으니까 올랐다. 그건 뭐 이건 분석이 아니지 그건. 근데 만약에 아까처럼 예정원가는 여러 가지 경험상 자료를 했을 때 1,000원인데 1,200원이다 그러면 1,000원을 설정했던 근거가 있잖아요. 재료원가나 노무원가나 물가 상승이나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1,000원인데 실제가 1,200원이면 왜 그랬냐 분석해 보니까 단순하게 물가가 올랐는지 아니면 재료가 낭비됐는지 여러 가지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된단 말이죠. 어쨌든 예정원가는 필수입니다.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조간접원가를 예정으로 배부하는 건데 예정 배부율을 구해놓고 완성되면은 이걸 대입을 하는 건데 아까 했던 이거를 다시 써볼게요. 이거 실제를 이제 예정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제조간접원가 총액, 예정 제조간접원가 합계를 안 썼네. 합계 전에네. 예정 제조간접원가 합계를 아까는 실제 작업시간, 실제 재료원가 이런 식이 돼. 이번엔 예정으로 나누는 거예요. 예정 작업시간 또는 예정 재료원가, 예정 노무원가 이런 식으로 예정 배부 기준. 이 배부 기준이 문제 나올 때는 보통은 시간입니다. 보통 시간으로 나와요. 전문용어로 조업도라고 그래요. 조업도, 예정 생산량, 예정 작업시간 합계로 나눠주면 아까는 실제 배부율, 지금은 예정 배부율이 나옵니다. 그 예정 배부율을 이거는 작업 끝나야 나온다고 그랬죠? 다른 말로 하면 월말이나 돼야. 원가 계산은 기말에 하니까 월말 또는 기말이 돼야 할 수 있죠. 근데 예정 배부율은 사전에 미리 예를 들어서 2021년 목표를 2020년 여름부터 준비하는 거지. 그럼 2020년에 미리 설정해 놓은 거를 2021년 되면 대입만 하면 돼요. 그래서 사전에 미리 합니다. 미리 기중에, 연초에, 기초에 또는 기중에, 월중에 미리미리. 여기에다가 특정 제품 배부 기준을 곱하면 돼요. 특정 제품 배부 기준.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것이 여러분 책에 다 써 있어요. 써 있어요. 31쪽 중간에 박스. 다 써 있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지금. 여기 실제를 여기 예정으로 바꿨을 뿐이고 실제 배부율이 예정 배부율이 됐을 뿐입니다. 정리는 다시 할 거예요. 다시 예정 배부. 제조간접원가를 예정으로 하는 걸 정상원가라고 한다. 평준화 원가 계산이라고 한다. 원가 계산은 신속히 할 수 있어요. 이게 핵심 키워드 중에 하나. 예정 원가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신속히입니다. 신속히. 작업을 끝나고 나서 하는 게 아니라 작업 끝나기 전에 미리 알 수 있어요. 신속히. 원가 계산의 안정성. 이 내용 꼭 몰라도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교재 31쪽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고정원가랑 변동원가가 있어요. 지금 여기서는 다 안 했으니까 고정제조간접원가는 생산량에 따라 단위당 원가가 다르다 이런 얘기 있죠.
생산량, 고정제조간접원가 그래프, 고정비, 총원가 일정, 단위당 원가 감소 막 이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업도에 따라 단가가 그때그때 달라요. 다르죠, 단가가. 그러다 보니까 그 1월 생산량, 2월 생산량, 3월 생산량 이런 거에 따라 원가가 다르게 책정되니까 계절별로 다를 수도 있고 시기별로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원가 계산이 안정성이 좀 예측 가능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예정을 하게 되면 간접원가 배분율이 일정하게 되니까 안정성 기할 수 있다. 그 중요한 얘기는 아니고 진짜 중요한 건 3번입니다. 결국은 이 실제 발생한 거랑 예정 이 원가 세웠던 거랑 비교, 원인 분석, 배부 차이 원인을 분석해서 원가를 관리하고 통제하고 그리고 원가 결과를 평가하는 데 유용하다. 예정 원가를 하는 이 궁극적인 이유는 실제 원가 비교를 통해서 원가 관리, 통제, 평가를 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그리고 가로 2번이 이거죠. 지금 우리가 했던 거. 가로 2번에 나오는 것들이 예정 배부율 산정. 처음 하는 사람들이 뭔 소리야 그럴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어요. 모든 공부가 처음부터 익숙한 건 없잖아요. 2번, 3번, 10번 하면서 익숙해지는 거지. 자, 예정 배부율 산정. 동그라미 1번 예산. 예를 들어서 지금 2020년 중인데 2021년 목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럼 2021년 생산 계획, 완성 계획, 판매 계획 세워가지고 그래 재료비 예산, 노무비 예산, 그리고 제조간접비 예산 이런 식으로 예산을 짭니다. 제조간접원가 예산을 짜요. 예정 조업도, 예정 작업시간, 예정 작업시간을 근거로 또는 예정 생산량을 근거로 예산을 추정하고 예정 조업도, 생산량이나 작업시간, 정상 조업도라고도 하고요. 기준 조업도라고도 합니다. 말이 그때그때 어느 때는 정상 조업도, 어느 때는 기준 조업도, 어느 때는 예정 조업도 이러니까 좀 헷갈린다.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회계는 법이 아니죠. 세법은 세법이지만 회계는 회계학입니다. 사회과학이죠. 명확한 용어가 반드시 이걸 써라 이런 게 없어요. 그때그때 용어가 조금 다르게 씁니다. 정상조업도, 기준조업도 같은 얘기구나 이렇게 그냥 두루뭉술하게 넘어가도 돼요. 예정 배부율, 아까 했던 거 이겁니다. 그래서 실제 배부 기준 곱하기 예정 배부율 써놨는데 이게 실제 배부 기준. 여기 실제라고 안 써서 그렇죠. 실제 배부 기준에 예정 배부율 곱한 거고 이 예정 배부율은 이렇게 구한 거잖아요. 제조간접비 연간 예상액을 배부 기준, 뭐 조업도 예정 조업도 또는 기준 조업도 연간 예산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말이 다 새로워서 처음 하는 사람들한테는 용어가 새로울 뿐이지 이것도 한두 번 하다 보면 또 문제 한두 개 풀어보고 그리고 강의 듣다 보면 결국은 당연히 익숙해질 거니까 처음부터 열받지 마시고 잘 버티세요. 그리고 자, 그다음에 배부 차이 조정 가로 2번 있죠? 실제와 예정. 자, 여기서 이제 되게 중요한 게 나옵니다. 여러분 기필코 32쪽에 있는 이 제조간접원가 계정 구조를 외우셔야 돼요. 예정 얘기를 이제 어느 정도 했으니까 기본 바탕 깔았으니까 이제 구체적으로 계산 구조까지 반드시 익혀야 됩니다. 앞으로 이유 불문하고 이걸 다시 그릴게요. 이유 불문하고 문제에서 제조간접원가 예정 배부 어쩌고 예정이라는 글자만 보이면 무조건 여러분은 신뢰합니다 이거 생각하세요. 꼭 신뢰합니다 이래야 돼요. 꼭 그래야 돼. 신뢰합니다 이렇게. 실제는 차변에 오고 예정은 대변에 옵니다. 이 위치 기억하세요. 이유 불문 이렇게 외우세요. 신뢰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제조간접원가는 제공품으로 넘어가는 건 아시죠? 원가 흐름. 제조간접원가는 제공품으로 넘어가잖아요. 만약에 예정이 없었어. 그럼 실제가 그냥 넘어가는 거죠, 당연히. 근데 예정이라는 글자가 무조건 보여. 그럼 무조건 이 예정 배부액이 제공품으로 넘어가서 제조원가. 제공품에서 완성된 게 제품으로 가잖아요. 이게 제조원가잖아요. 결국은 제조간접원가가 예정으로 배부한다. 그게 예정원가니까. 예정이 없을 때는 실제가 가는 게 당연합니다. 근데 예정이 있으면 예정이 가요. 중요한 건 예정 배부를 먼저 하고 실제 발생이 나중인 거죠. 기초나 기중에 미리 예정 배부를 하고 기말에 실제 발생액과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실제는 이거 할 필요도 없는데 실제 조업도 곱하기 실제 배부율입니다. 그냥 P라고 표시할게요. Q는 량이니까 물량 기준이고. 근데 저건 외울 필요 없고 이걸 외워야 돼. 아까 신뢰합니다 외우랬죠? 신뢰합니다 외워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도 신뢰합니다.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여기도 신뢰입니다. 신뢰. 자, 예정 배부. 문제에서 어쨌든 예정이라는 글자 보이면 머릿속에 신뢰합니다 떠올리시고
이때 예정 배부도 신뢰합니다. 또 외우세요. 실제 곱하기 예정, 실제 시간 곱하기 예정 배부율입니다. 그래서 예제 1, 2번을 통해서 배부 연습을 할 거예요. 어쨌든 예정, 이때 예정 배부율은 예정 제조간접원가 나누기 예정 배부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실제와 예정을 비교를 했을 때, 자, 실제가 클 수도 있고 예정이 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실제가 클 때는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 자, 중요한 건 이번 시간의 핵심은 예정 배부예요. 그래서 예정을 기준으로 해서 예정이 적으면 과소고 예정이 크면은 과대입니다. 어설프게 외웠다가 실제가 크면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 이렇게 외웠다 나중에 헷갈리면 안 되니까 무조건 예정만 기준하세요. 예정을 기준했을 때 예정이 적으면 과소, 예정이 크면 과대입니다. 예상을 해놓은 게 많다 적다. 예상이 컸다 작았다 이렇게 정리하셔야 돼요. 예상이 컸으면 과대, 예상이 적었으면 과소입니다. 실제가 크면 이렇게 정리하지 마세요. 실제가 크면 과소 이렇게 하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예정이 작으면 과소고 크면 과대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시험에서 차액을 물어볼 수도 있어. 차액을. 근데 차액까지는 구했는데 과대, 과소를 거꾸로 했다. 그것만큼 억울한 게 없죠. 그러니까 예정 배부, 예상 배부, 예정 배부가 크면 과대, 적으면 과소라는 걸 기억하시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차액을 처리하는 방법이 결국은 원가 흐름,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 원가잖아요.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 원가로 이렇게 가는 거 있죠. 이런 순서로 배분하는 방법이 있고 어차피 모든 건 매출 원가로 넘어가죠. 제공품에서 제품, 제품에서 매출 원가니까 아예 그럼 처음부터 매출 원가로 다 보내버리자. 이런 방법이 있고 마지막 기타 영업의 손익으로 처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배부 차익 처리 방법이 있어요. 이것도 좀 나중에 복잡해지는데 우선 이거부터 할게요. 제조간접 원가를 했을 때 신뢰합니다 였었잖아요. 신뢰합니다. 근데 만약에 실제가 컸어. 즉 예정이 적어서 과소배부였어. 예를 들어서. 근데 결론은 여기들이 제공품, 제품, 매출원가인데 제공품이나 제품은 재고자산이잖아요. 그리고 매출원가는 매출원가라는 비용이죠. 자산이고 비용이잖아요. 그럼 얘들은 원래가 어느 변이냐? 원래가 차변요소죠. 차변이 발생이니까 자산이고 비용이니까 차변이 발생이고 대변이 소멸이죠. 그럼 복식부기 원리상 어떤 계정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에 동시에 동액이 적히죠. 그러니까 이 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하려면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과소는 차변에. 반대로 과대였으면 예정이 커서 과대였어. 과대 배부였어. 그럼 이 배부 차이를 재고자산으로 대체시켜라. 그럼 이렇게 넘어가잖아요. 과대는 일로 갑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중에 문제에서 여차저차 이제 과대 과소까지는 계산했어요. 과대 배부를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 제공품 제품은 재고자산이고 매출원가는 비용입니다. 결론은. 그래서 결론은 얘들은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라는 비용에 배부를 한다면 더 할 거냐? 뺄 거냐 이거죠. 과대 배부는 결과적으로 마이너스입니다. 그렇다면 과소는 거꾸로겠지 뭐. 과소는 거꾸로겠지. 더 하는 거죠. 근데 이것도 어설프게 외우다 헷갈리잖아요. 그래서 이 T계정 구조. 항상 이 제조간접원가 계정 신뢰합니다 생각하셔서 과대, 과소 위치를 정하시고 그리고 이 재고자산의 매출원가로 대체할 때 이렇게 복식부기 원리상 어떤 계정 차변과 다른 계정 대변으로 대체되잖아요. 이렇게 서로 반대쪽으로 대체돼야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서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가 증가하겠다, 감소하겠다. 이것까지도 문제 나올 수 있어요. 이 계정 구조 반드시 암기, 숙지하셔야 됩니다. 숙지하고 계셔야 돼요. 반드시. 자, 다음. 자, 좀 전에 했던 말로만 했던 것들을 예제를 통해서 숫자 대입해 볼게요. 자, 예제 1, 2번. 숫자 대입해 보도록 합시다. 숫자 대입. 제조간접원가 아까 n분의 1 술값 계산하듯이 똑같아요. 이것도 사실은 가액법과 시간법으로 배부해봐라. A 제품에 배부할 김종화가 부담할 원가를 배분해라. 똑같은 얘기입니다. A 제품에 배부할 제조간접원가. 배부할 제조간접원가는 총 24만 원. 술값이 24만 원 나왔어요. 그 얘기예요. 근데 아까 했을 때 이 머릿수 기준할 때가 있었고 마신 병수 기준할 때가 있었고 잔수 내지는 음료수 또는 안주 이렇게 따로 했잖아요. 그 기준을 여러 개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물론 답이 친절하게 다 있지만 보세요. 배부할 첫 번째 방법. 이 재료 원가가 있는데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 첫 번째 방법. 직접 재료 원가를 기준하는 방법. 자, 배부할 제조간접 원가는 24만 원이고
자료가 A, B가 주어져 있죠. 그 중에 A에 배분할 게 얼마냐 이걸 물어본 거잖아요. 그럼 배부 기준 합계인데 배부 기준이 재료 원가인데 재료 원가가 18, 10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해설 자세히 돼 있지만 18만 원 플러스 12만 원이죠. 18, 12 중에 A 제품에 배부할 건 18이잖아요. 18. 이렇게 되죠. 그래서 18만 원, 12만 원 만약에 다 쓴다면 귀찮으면 아까 제가 쓴 것처럼 18, 12 이것만 해도 돼요. 어쨌든 30만 원분의 18만 원이죠. 그럼 만약에 문제에서 배부율을 물어봤다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30만 원, 24만 원이니까 24만 원 나누기 30만 원 0.8이죠. 요걸 배부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에서 배부율을 물어보면 0.8, 즉 80%죠. 그걸 물어볼 수도 있어요. 80%. 솔직히 잘 안 나오지만 거기다가 18만 원 곱하면 8일은 8, 8, 8에 64, 144 이렇게 되죠. 우리 시험에 나온다면 이걸 물어보겠죠. 당연히. 이걸 물어보는 게 가장 기본이고 간혹 가다 미친 척하고 배부율을 물어볼 수도 있으니까 참고만 하시고 만약에 이번에는 직접 노무원가를 기준으로 배부해보자. 배부할 술값 아니 원가는 24만 원이고 노무원가는 14만 원과 6만 원이니까 총 결국 20만 원이죠. 자세한 건 책에다가 따로 써드렸으니까 참고하시고 20만 원분의 14만 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럼 굳이 답만 구하려면 딱 봐도 20분의 14니까 0.7이죠. 7, 24, 7, 4, 18, 1, 6, 8 답이 나오죠. 그래도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배부율을 물어봤다. 그럼 이렇게 하는 게 배부율이에요. 그럼 이렇게 하면 1.2죠. 1.2 또는 120% 배부율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한번 직접 작업 시간. 사람이 작업한 시간을 직접 작업 시간 또는 직접 노동 시간이라고 합니다. 노동 시간을 기준으로 배부해보자. 어쨌든 배부할 금액은 24만 원이고 사람 작업한 시간이 각각 1600, 800이니까 총 2400시간 분의 A 제품이 부담할 건 1600. 요 식 세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무슨 법이다 그러면 이렇게 n분의 1 세우는 거 이것이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배부율을 물어본다면 이렇게 해서 이게 얼마야? 100인가 10인가 100이겠죠? 100. 거기다 1600 곱하면 16만 원. 뭐 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식 세우는 게 중요합니다. 식 세우는 거 할 줄 알면 답은 나오겠죠. 그 다음에 기계 작업 시간. 이번에는 기계 돌아간 시간을 기준하자. 그러면은 배부할 제조 간접 원가는 여전히 24만 원이고 작업 시간이 각각 1600이니까 1600분의 1000이 되는 거죠. 이것도 배부율을 물어봤으면 이렇게 구하는 거고 물어본 거 없으면 계산기 두드릴 때는 나누기 먼저 하고 곱하기 나중에 하고 이래도 되고 아니면 곱하기 먼저 하고 나누기 해도 되잖아요. 어퍼치나 매치나. 여러분 편한 대로 하시면 되는데 특별한 경우 아니면 곱하고 나누세요. 아닌가? 그럼 편한 대로 하세요. 어쨌든 배부율을 물어보면 나누고 곱해야 돼. 이게 150인가 나오죠? 150에 10만 원 하면 1000원 하면 15만 원. 뭐 답은 다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시험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자, 요 문제 가지고 식 세우는 연습이 자연스럽게 될 때까지 2번이고 3번이고 해보세요. 그리고 처음에는 당연히 뭔 얘기하는겨? 다 그러고 시작하는 거니까 반복해서 다 이겨내시고 다 돼 있습니다. 자, 이번에 이거 잘 보세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실제 시험에 나오는 건 나중에 문제 풀이 때 더 해드리고, 이거 보시면 X 1년 말에 X 2년도 제조 간접 원가를 예정 600만 원. 600만 원 예상이고 작업 시간 예산으로 5,000시간. 바꿔 말하면 5,000시간 동안 600만 원 생길 걸로. 5,000시간 동안 600만 원 생길 걸로 예상을 했어요. 5,000시간에 600만 원 생길 걸로 예상했으면 시간당 120원이었죠. 120원, 1200원, 120원이겠죠. 12원? 120원이겠지. 4자리, 3자리, 7자리 맞나? 1200원인가? 암산이 안 돼. 예. 1200원이래요. 1200원이래요. 시간당. 이게 시간당이죠. 시간당 1200원으로 예상했습니다. 이걸 예정 배부율이라고 그래요. 이게 예정 배부율입니다. 잘 보세요. 그 상태에서 1, 2월에 실제 작업 시간이 나왔어요. 실제 작업 시간. 실제 발생한. 자, 1월달 제조 간접 원가를 그렸을 때 실례합니다. 그랬죠. 실례합니다. 이때 실제는 47만 원 문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냥 문제에 있으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죠. 원래는 실제는 언제 구한다고 그랬어요? 월말이 돼야 할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작업 시간이 만약 1월 달에 1월 28일 날 작업이 끝났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그래도 실제 원가는 무조건 말일 날 1월 31일 날 돼야 할 수 있어요. 1월 28일부터 작업을 하나도 안 했다. 그래도 원가는 발생합니다. 집세나 전기요금 발생하잖아요. 실제 원가는 무조건 말일까지 기다려야 돼. 근데 예정 원가는 여기서는 뭐 이제 28일 날 만약에 끝났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무조건 여기가 실례합니다 했던 거 기억나세요? 실제 조업도 곱하기 예정 배부율 이거였잖아요. 그래서 실제 조업도가 400시간. 거기에다 예정 배부율이 1,200원. 그러면 48만 원이구나. 여기서는 자료가 다 써 있으니까 뭐 같이 하는 거 순서 상관없는 것 같아서 원래는 예정 배부가 먼저 하는 겁니다. 1월 28일자로. 작업이 끝나자마자 배부율은 미리 구해놓은 게 있으니까 대입하면 돼요. 신속, 빨리. 그리고 여기서 실제는 그냥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썼지만 원래는 이건 1월 31일까지 작업이 다 끝나고 나서 집계해야 돼요. 이게 며칠 차이 안 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분명히 다르죠. 만약에 심지어 이거 너무 심하게 하면 1월 20날 작업 끝났다. 1월 20날 생산이 끝났다. 그러면 얘는 1월 20날짜로 할 수 있지만 얘는 1월 31일까지 무조건 기다려야 됩니다. 써 있으니까 우리는 아무 생각 없는 것 같아도 엄밀하게는 달라요. 결론적으로 예정이 많죠. 예정이 큽니다. 결론 이건 과대배부입니다. 과대배부 10,000원이에요. 그래서 재고자산이나 매출원가로 대체할 때는 대변으로 가니까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 다음 2월입니다. 2월에서는 실례합니다 할 때 실제 여기도 써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대입하면 되지만 엄밀하게는 실제를 나중에 하는 것이고 예정을 먼저 하는 거죠. 예정, 이때 예정은 실례합니다니까 실제 조업도의 예정 배부율 곱하는 거죠. 실제 조업도가 400시간. 2월 달에도 400시간이네. 400시간의 예정 배부율은 미리 구해놓은 거 1,200원 대입하면 48만 원. 실제가 크네. 실제가 크네. 그럼 이번에는 과소야. 과소 배부 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시험에 과소 배부, 과대 배부를 판단하는 거 이거 시험에 나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조간접원가 그냥 배부하는 예제 1번. 그냥 시간 기준이나 원가 기준으로 배부하는 거씩 n분의 1 세우는 거 반드시 연습하시고 예정 배부 실례합니다. 이거 잊지 마세요. 절대 실례죠. 실제 예정, 실례합니다. 잊지 마시고 반드시 정리하셔야 됩니다. 과소, 과대까지. 그리고 이 과소, 과대 이 금액을 재고자산에 대체한다면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반대쪽으로 가는 것까지 정리하셔야 됩니다. 이래서 간접원가 배분하는 원리까지 알아봤고 예정 배부까지. 제조간접원가만 기본적으로 2개에서 4개까지. 그래서 지금까지 나왔던 것도 한두 개 나오고 그리고 이제 지금 또 앞으로 한두 개 나올 게 이제 3절에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복습하시고 그리고 복습은 늘 그렇듯이 100% 완벽하게 소화한다? 쉽지 않죠. 기존에 배웠던 사람이라면 모를까 처음 배우는 사람 지금 계속 이거 했는데 저 뭐야 신발 찾고 그럴 수도 있는데 넘어가세요. 너무 100% 완벽하게 안 해도 돼요. 1회독 할 때는 그냥 반만 건져도 진짜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2회독 하고 3회독 하면서 이제 점점 점차로 내 걸로 만드는 거죠. 버티셔야 됩니다. 자, 버티시고 자 정리하신 다음에 머리 식히고 다음 시간에 봬요. 수고하셨어요.